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6일 오후 기준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3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하류 지역 대규모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협회는 섬진강댐 홍수 조절 용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불교 사회운동에 헌신한 월주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김제 금산사에서 치러졌습니다. 영결식에는 불교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의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농산물 부적합 판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26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12명, 김제 11명, 전주 7명, 군산 4명, 정읍 1명이며 터키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도 감염됐습니다. 익산과 김제, 완주를 중심으로 확산한 외국인 일상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1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인원은 52명이 됐습니다. 관련 자가격리자는 341명에 달해 앞으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T 프로야구단 2군 선수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선수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인원이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5일에는 군산시청 공무원 2명이 확진돼 직원 등 1,65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하류 지역의 대규모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26일 남원시 금지면에서 피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용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협회는 수해의 첫 번째 원인으로 섬진강댐 홍수 조절 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로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또 홍수 방어 계획도 기후변화에 따른 최근의 강수량 증가세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산물의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최근 발표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농산물이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최근 농산물 가공시설 현장 점검 활동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또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유통되고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협 등 대형 농산물 유통업체들도 유해물 잔류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생산 농가들에 대한 농약 허용 기준 등 관련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PLS 허용 기준 준수 교육과 GAP 인증 관리를 통해서 보다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의 비대면 거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한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생전에 불교 사회운동에 헌신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김제 금산사 처형문화기념관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날 영결식에는 불교계 인사 등이 참석해 월주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월주 스님은 1935년 정읍에서 태어나 출가한 뒤 금산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지냈고 87세 나이로 지난 22일 입적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계약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제시의회 박두기 의원은 시행사가 업체 측에 주민동의서 미진구에 대한 문서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립구 높이를 10m에서 50m로 변경해 주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폐기물 업체는 자본금 3천만 원에 영세한 업체로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폐기물 처리업 관련 허가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업체였다며 어떻게 선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제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김제시는 부동산 허위 신고 의심건 등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부적정한 의심 거래 46건 가운데 3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부동산 투기와 업다운 계약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6일부터 운영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건설공사 하도급법 위반이나 갑질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 민원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원 신고는 새만금 개발공사 홈페이지나 공사 현장 사무실 내 신고함, 휴대폰 문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라북도의 민주화 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개정 발의됐습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 의원은 전북이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이고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당시 전국 최초로 시위가 열리는 등 민주화 운동의 선도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북 지역 민주화 운동 관련 사업은 특정일에 열리는 기념 행사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주화 운동 관련 사업과 행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올해 상반기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 상승세를 이어가도록 경제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북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수출은 30% 증가했고 고용률은 63%로 집계돼 경기 전반에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하반기 목표를 내일 신성장하는 전북 경제로 정하고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신규 투자 확대와 경제 방역, 장기 발전 전략 마련 등 5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전북도가 주관하는 올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와 시비 등 10억 원을 들여 신태인 전통시장 건물 보수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입도로 2,000제곱미터 등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후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정비해 상인들이 궂은 날씨에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쇼핑 환경을 최적화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어업 경영체법과 농지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동산업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는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조문하기 위해 김제시 금산사를 잇따라 찾았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22일 월주 스님이 입적한 가운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월주 스님이 열반한 다음 날인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찾아 분향하며 애도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앞에 삼배 후 상좌 스님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산중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늘 중생들 고통에 함께 하셨던 큰 스님의 보살행,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두관 의원이 빈소를 찾았고 그 전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빈소를 찾게 됐었습니다. 뒤이어 대선 후보인 장수 출신 박용진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들을 비롯한 도내 의원들도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분향소가 마련된 금산사를 찾아 부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당 주호영 의원 등 야권 인사도 월주 대종사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체들이 폭염에 대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에 얼음 생수를 지원했습니다. 남원 자원봉사센터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에 얼음 생수와 간식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전북지리산 낙농농협과 코웨이 나눔봉사단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춘향골 체육관과 남원보건소에서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간소하나마 음료나 이런 시원한 물을 좀 제공하고 싶어서 이런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어떤 큰 보탬이 됐으면 그 바람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